했습니다. 2조 3,500억어치 5G 장비를 공급하기로 한 것인데요. 일본이 자존심도 버리고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일본 업체와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본 이동통신 2위 업체죠. KDDI의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이 된 것인데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2조 3,500억어치 5G 기지국을 장비를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본 통신사 KDDI의 5G 기지국 설치 목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DDI는 2020년 3월까지 5G 서비스를 시작할 것인데요. 2023년까지 전국 커버 53,626개의 기지국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5G 사용 동맹국 제재로 인해서 이런 수혜를 보는 것인데요. 화웨이는 전세계 30여 개국서 46건의 5G 상용화 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화웨이 5G 기기 사용한다면 동맹국도 제재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화웨이가 외국 판매 장비에 침투 수단을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중국 정부의 지령에 따라서 정보 수집 및 공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동맹국 중 화웨이 장비로 통신체계를 구축할 경우에는 미국과 정보 공유에 대해서 재평가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상위 4개 업체가 삼성을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삼성전자, 화웨이를 제외하고 5G 설비와 5G 폰 공급 유일 업체입니다. 내년 도쿄올림픽 때 5G 서비스 상용화를 홍보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것 때문에 삼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4대 통신사의 5G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NTT 도코모는 7,950억엔 2020년 봄까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KDDI는 4,667억엔 2020년 3월까지 상용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는 2,061억엔 2020년 3월까지 상용화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쿠텐이 1,946억엔으로 2020년 6월까지 상용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상위 4개 통신사가 5년간 5G 서비스에 17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기존 4G에서 5G 전환 비용까지 합할 경우에는 32조의 시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일본 1위 NTT 도코모도 삼성을 선택을 했는데요. 9월 20일 세계 럭비 월드컵 개막식 때 5G 시범 서비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이때 내놓은 폰이 삼성 5G 폰, LG 5G 폰, 소니의 5G 폰인데요. 샤프의 5G 데이터 통신기기까지 공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샤프의 기술이 결국은 삼성전자의 기술이라는 것이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일본 업체별 스마트폰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면 애플이 50.8%를 기록했고 삼성이 9.8%, 그리고 샤프가 7.2%, 그리고 소니는 7%를 기록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던 것인데요. 삼성전자 5G 글로벌 수혜가 예상됩니다. 일본을 넘어서 유럽, 미국 등으로 확대할 기회가 생긴 것이고요. 그리고 2020년 세계 5G 시장 규모가 45조 원인데 2022년 경우에는 180조 원으로 확대가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2020년 글로벌 5G 통신 점유율 20% 목표로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 5G 사업 도와주지 말자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965년 이후 일본과의 무역거래 적자가 6,046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애플만 쓰던 일본에게 한국 스마트폰을 판다는 것은 무역 흑자의 지름길입니다. 일본 시장 점유율 100%를 기원합니다. 좋아요. 통신회사인 KDDI 5G 통신장비 공급업체에 선정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KDDI에 올해부터 5년간 20억 달러치의 5G 기지국 장비를 공급합니다. KDDI는 삼성전자 외 스웨덴 에릭손, 핀란드의 노키아를 5G 장비 공급업체로 선정했는데요. 삼성전자는 도쿄 등 수도권 5G망에 장비 공급을 시작하고 에릭손과 노키아는 지방의 5G망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KDDI는 내년 3월부터 5G 서비스를 시작하고 2023년까지 53,526개의 기지국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삼성이 적극적으로 점유하게 된 이유는 우선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삼성전자와 껄끄러운 상황이지만 내년 여름에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5G 장비와 스마트폰이 필요한 데다 공식적으로 화웨이를 배제하기로 한 일본은 삼성전자 장비를 상용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이 6.6%에 불과하고 화웨이 31%, 에릭손 29.2%, 노키아 23.3%로 차이가 큰 가운데 연말까지 세계 6위에서 7위였던 삼성전자가
6개월 만에 반전 드라마를 실현한 것은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방들에게 화웨이 5G 통신 장비를 도입하지 않도록 강하게 요청하고 자국 내 기업에는 거래 금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뒤 호주, 일본, 대만 등이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여 화웨이 장비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장비 이외에도 칩셋, 스마트폰 등 5G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점이 단시간 내에 화웨이를 추격할 수 있었던 비결로 꼽힙니다. 그와 더불어 세계 최초 5G 상용화도 결정적이었습니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 과정에서 기술과 제품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기준으로 5G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을 37%로 1위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현재 5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스마트시티 네옴을 조성하고 있는 사우디의 황태자 빈 살만과 논의를 하는 등 일본을 기점으로 중동과 유럽 시장에 공략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일본 반응을 볼까요?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5G로 바뀌고 있는데 일본 기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죠? 미국의 암묵적인 허용 같습니다. 화웨이는 배제되고 미국에 해가 되지 않는 삼성과 에릭손, 노키아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통신망을 점유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요. 일본은 이제 통신 설비조차 할 수가 없네요. 일본인으로서 슬픈 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놓쳤습니다. 일본은 한국 같은 선진국에 의존하고 갈 수밖에 없겠네요. 이제는 곧 후진국이 된다는 자각이 필요한 것이겠죠. 세계에서 소외되는 일본의 가전통신 사업은 모두 삼성에 의해 구축되어 왔다. 이제 전혀 상대가 안 된다. 국산 선택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공급하는 수밖에 없는 일본. 비참하고 한심하다. 반박할 수가 없고 선택할 수가 없다. 당연히 반일 국가의 것을 써야 한다니. 무엇이든지 미국에 의해서 결정되다니 한심하다. 일본은 이제 선택의 자유조차 없는 것인가? 차세대 통신 인프라를 담당하는 일본 기업이 없다는 게 문제이죠. 일본은 의외로 몰락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삼성과의 계약을 일본 국민에게 숨김없이 공개하기 바랍니다.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업체를 선택하는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어느 일본 기업을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됐다. 일본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업이라고 믿었는데 국민의 정보를 다른 나라에 파는 기업으로 전락해버렸다. 통신망을 적국인 한국 기업에 맡기다니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계약은 경영진의 판단 실수입니다. 사용자 이탈과 주식 하락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기술 후진국이 돼버려서 이미 위기적인 상황. 단카이 세대에 컴백해서 받지 않으면 이 나라는 자립할 수 없을 것 같아. 마치 일본이 굴복한 듯한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안타깝다. 친일제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한국인들의 삼성 제소를 기대합니다. 기술대국 일본. 그것은 30년 전 이야기. 지금도 기술대국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빈 깡통과 다를 바 없다. 결국 한국의 기술이 없으면 5G도 상용화할 수 없다. 도코모도 소프트뱅크도 결국엔 다 삼성을 쓸 것이다. 정보 인프라를 적국에 맡기는 것은 미친 짓이야. 공공인프라는 법률에서 반일 기업은 퇴출시키도록 개정해야 한다. 보아라, 한국은 민족 단위로 반일을 하는데 일본인은 무기력 무장 상태이다. 게다가 한국은 돈을 우선시하여 성장하고 그 힘으로 다시 반일을 한다. 아마 이렇게 가다간 일본의 모든 기본 시스템은 한국에게 넘어간다. 우리의 아랫세대는 일본이라는